곱창을 먹을 때 소주가 아닌 와인이랑 매칭이 어떤 게 잘 어울릴까 했을 때 찌개 드실 때 이거 와인이랑 뭐가 잘 어울릴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와인이 좋을까요? 와인을 그냥 편하게 소개해주는 그런 마슬라 플라나라는 스페인 와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인, 이태리, 유럽 국가들은 문화에 대한 또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포도 품종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각국의 고유의 토착 품종을 많이 쓰려고 해요. 하지만 워낙 프랑스 품종들이 유명하잖아요, 글로벌하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 보르도 지역이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라는 품종이 이제 유명한데, 이 마슬라 플라나는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들어진 와인이고요. 보통 이제 스페인은 템프라니오라는 이제 토착 품종으로 많이 와인을 만들어요. 근데 스페인 와인의 경험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뭔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갖고 있는 그런 진함과 그래도 조금 스페인 그 고유의 그 토양의 그런 느낌이 잘 어우러져서 이 와인을 딱 마셨을 때 고급 와인이구나라는 맛을 좀 이렇게 쉽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인을 바로 오픈해서 마시면 좀 더 그 진한 그 포도 품종의 와인이 갖고 있는 그런 진한 매력도 느낄 수 있지만, 한 10년 정도 이제 숙성을 이제 뭐 2012년이니까 뭐 한 3, 4년 정도 후에 또 마신다고 하면 조금 더 그 진함이 좀 이렇게 풍미가 좀 녹아들면서 뭔가 좀 토양에서 나오는 좀 특유의 그런 복합미도 잘 어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좀 셀러에 좀 보관했다가 드셔도 아주 좋을 그런 와인입니다. 마스나 플라나 정도의 와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데일리 와인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 이제 좀 뛰어넘어서 고급 와인에 이제 막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 와인인데요. 제가 최근 가격은 소비자가는 정확하진 않을 것 같은데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뭐 선물용 와인으로는 이제 고급 이제 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와인을 이제 구매하시다 보면 좀 이렇게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요. 똑같은 와인인데 가격이 너무 틀려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보르도 와인,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가장 비싼 와인은 이 샤토 페트리스라는 와인이거든요. 1년에 생산량이 약 한 3만 병 정도 되는데요. 빈티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이제 해외 가격으로 기준으로는 한 300만 원 평균 가격이 되는데요. 프랑스 보르도는 2000년 밀레니엄 빈티지죠. 2000년이 프랑스 보르도 역사상 가장 좋았던 기후와 이런 작황이 가장 좋았던 해여 같고요. 보통 일반적인 페트리스가 3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2000년 빈티지는 제가 얼마 전 데이터로 봤을 때는 한 700만 원? 똑같은 와인인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와인이 일반적인 빈티지에서는 300만 원인데 정말 좋은 빈티지는 2배가 넘는 가격이 되는 거죠. 비싼 와인이 갖고 있는 이제 저렴한 와인과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와인의 숙성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750ml라는 와인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포도의 양은 다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그 똑같은 양인데 그 포도의 에너지의 개념으로 봤을 때 과연 그 토양과 그런 기후의 그런 에너지를 얼마나 더 복합적으로 많이 포도가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세월을 통해서 숙성을 통해서 이렇게 다르게 좀 펼쳐질 수 있는 건데요. 가장 쉬운 예로 저희가 제일 이제 저렴하게 프랑스에서 소비되는 와인 중에 하나가 보졸레 지역의 보졸레 누보라는 와인이 있죠. 보통 이제 매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출시가 돼서 그 누보가 이제 그 새로운 뉴라는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보졸레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햇 와인이죠. 갓 생산한 평균적으로 한 3주 정도의 짧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숙성이라고 하기에도 참 너무 짧은 기간이죠. 포도 자체의 그런 즙의 상태에서 크게 발효되지 않은 그런 가벼운 맛을 이제 즐기는 와인인데요. 그런 와인 같은 경우는 보졸레 누보를 숙성시키는 분들은 거의 아무도 없죠. 결국에는 높은 가치를 지불한다는 거는 내가 이 와인을 앞으로 10년, 20년 그리고 더 길게는 내 자식에게 이 와인을 물려주고 싶어. 그런 이제 아주 특별한 소장에 대한 가치가 이제 반영된 가격이라고 또 보면 이해하기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수백만 원에라는 아주 그런 최고가의 그런 초고가의 와인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소장용 그런 와인이라고 또 이제 인식을 하시면 좀 더 가격에 대한 그런 저항감이 좀 덜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운영하는 업장 이름 얘기했잖아요. 55도 와인 앤 다인이라는 이제 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55도가 이제 화씨 온도입니다. 페러나이트 화씨 온도를 쓰는 국가에서는 와인 셀러를 55도에다가 맞춰놔요. 그래서 55도는 와인을 이제 저장, 보관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숙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섭씨 온도로는 정확하게는 12.7도, 약 13도 정도의 온도가 와인을 보관하는데 가장 적정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와인이 쉽게 상하진 않습니다. 우리 집에 셀러가 없는데 선물 받은 와인을 그냥 서늘한 곳에 그냥 방치해뒀다고 해서 와인이 쉽게 변질되진 않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정말 고급 와인인데 5년, 10년 이렇게 보관을 해서 숙성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냥 뭐 정말 우리나라는 또 사계절 온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요. 실온에서 보관을 하다 보면 와인이 이렇게 정말 20년대 와인을 딱 오픈을 했을 때 느껴지는 정말 잘 숙성된 그런 향이 오픈됐을 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조금은 약간 과숙된, 그러니까 원래 가장 잘 보관된 상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향미의 그런 이게 퀄리티가 조금은 좀 낮게 형성이 되겠죠. 하지만 아주 민감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너무 햇빛에 너무 뜨거운 집안에서도 여름에 가장 뜨거울 수 있는 그런 곳과 겨울에 너무 또 춥지만 않게 보관을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보관에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는 아니어가고요. 몇 년 안에 뭐 짧게는 뭐 1, 2년 안에 소비하는 그런 와인들은 그냥 뭐 그늘진 서늘한 곳에 이제 보관을 하셔도 아주 민감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와인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 잘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